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감별사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이 나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슨 나무죠? 치자. 치자나무죠? 상태가 보기 어떻습니까? 상태가요? 네. 수세가 많이 근데 가지가 많이 말랐네. 네, 가지가 좀 많이 말랐죠. 예. 가지가 마르니까 이 나무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세력이 강한, 이거 뭐 묻었네. 세력이 강한 가지는 건강하게 잎을 피워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도장한 느낌이 나죠. 예.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가지는 그냥 그대로 말라버렸죠. 그럼 이 나무 이제 망가져서 못 씁니까? 아니 또 키워야지. 키워야죠. 자, 이 나무는 지난 봄에 분갈이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맞죠? 아니,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분갈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끼도 안 끼고 깨끗한 거예요? 막 물 주니까 떨어지니까 그 마사토를 엊그저께 좀 올려줬어요. 뿌리가 보여서. 이 흙을 새로 얹어놨다? 이 손바닥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여요. 자, 3년 전에 분갈이를 한 것하고 올해 분갈이 한 것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는 거니? 3년 전에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랐다라고 그러면 나무가 지두곡에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올 봄에 예술식으로 다 털어서 분갈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나무 세력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보면은, 가지들이 세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이제, 액비 주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예설피 액비를 하셨죠? 그 이전에는 어떤 걸음을 쓰였습니까?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3년 쓰였어요? 동안 안 썼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굶긴 나무. 구더기 나와가지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자, 그런데 이 치자나무 기본을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무죠. 그 잘 만들어진 나무라고 말하는 근거가 일단 재배목의 경우에는 이 근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이 근장이 잘 발달해 있어요. 나무가 근장이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지 배열도 지금 현재 길어져서 그러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무.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키운 건데 이거 국내산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 수입 온 것 같아요. 아마 구입하셨을 때 상당한 가격을 주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지금 분 경력이 15년 정도 되신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나무를 키우는데 조금 소홀히 하셨죠. 물만 주고. 그래서 또 그럼 혹시라도 이 가지를 왜 자르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꽃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꽃을. 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꽃을 보고 싶어서 자르지는 않았는데, 꽃을 정작 보지는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치자나무는 꽃을 보려고 그러면은, 꽃이 지고 난 직후에 짧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마디 사이를 그래서 짧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그러니까, 이 마디 사이를 갖다 해도 이 치자는 싹이 잘 나와요. 근데 싹이 잘 나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나무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액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가 세력이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올봄에 분갈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봄에 분갈이를 하더라도 집에서 수돗물을 쓰면 여기에 이끼가 끼지를 않아요. 잘 안 끼지. 안 깨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근데 어쨌든, 이 나무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혹시 정면처럼 보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이 나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인가요? 아니. 아니죠. 정면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뭘.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분 안에다만 지금 맞춘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면이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나무 두 개, 지금 이 서양님 보시는 쪽이 요게 지금 정면이거든요. 요게 정면인데 이 정면은 앞으로 약간 숙여져야 되고 이 두 개의 줄기 흐름이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 만약에 여기를 정면으로 삼으면은 요 가지가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정면으로. 이쪽으로 정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이 나무 깊이를 보여주는 뒷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뒷가지가 있는 쪽이 정면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는 이 나무를 갖다 정면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이 나무를 쥐어서 나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언제 만들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제일 궁금해요. 예, 그게 제 지금 지금 궁금하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나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죽은 가지들을 전부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비로소 나무 흐름이라든가 가지 배열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죽은 가지는 이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그대로 이제 죽은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가지를 자르는데 이 제가 하도 상처 이야기하니까 아까 이 잘라냈을 때 조금 상처 자국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가지를 잘라냈을 때 이런 가지를 잘라냈을 때는 상처 자국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3mm 이하는 그래서 3mm 이상이 될 때 카토파스타를 붙이고 그 이하는 안 붙여요.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오므라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죽은 가지들을 갖다가 이런 가지들을 볼 때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나무 모습이 좀 보일 거예요. 죽은 가지와 산 가지의 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년에 봄에 싹이 틀 때쯤에서 싹이 트고 나면은 이미 이 나무는 싹이 트고 나면은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소모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소모를 해버린 다음에 여기를 다시 자르면은 나무가 이미 영양 상태가 고갈된 거잖아요. 새순을 내밀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또 자르면 두 번을 못 내밀어요. 그러면 가지가 말라버리거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해서 내년에 봄에 순이 올라올 때 액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20배로나 30배로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1대씩? 1대 20, 30. 야, 그러니까 매일? 예,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요거 영상으로 나중에 다 나갈 거니까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무 세력이, 이 나무는 그 분갈이 한 지가 됐기 때문에 급속하게 올라올 거예요. 궁금한 것이 예, 액비를 주잖아요. 예. 3월달에 예, 새순이 올라올 때 예. 그럼 저기 끝에가 지금 우세하니까 네. 그 액비를 끝에 애들이 먹으면서 계속 더 커버리고 네. 안에서는 입이 안 나올 수도 안 아, 나오는.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죽은 가지만 정리한 상태에서 액비를 쭉 주면은 네. 사장님 말대로 나무 세력이 끝순에 해가지고 막 이제 더 크게 도장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5월, 6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끝에 언제 잘라주냐고? 그래가지고 6월달 소나무 단엽을 하는 때가 있어요. 6월. 나무들 잎따게 하는 때. 예. 그때가 이제 6월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 무렵에 예를 들어서 이 가지 같으면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짧게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쫙 자를 때 한두 개만 자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싹 잘라버려요. 6월달쯤에. 예, 6월 중순쯤에. 그럼 안에서 입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눈이 나옵니다. 입이 있던 자리마다 눈이 더 나와요. 3월달에 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3월달에는 끝에서 나옵니다. 안에서는 안 나오고요? 안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나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럼 6월달에 위에 걸 다 잘라보면 눈이 없잖아. 입이 없어도, 그러죠. 나무 상태가, 이 나무 상태가 이미 4, 5, 6월 달에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밀고 나오는 밀고 거예요.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사주면 어떻게?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죽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나무 세력을 일단은 올리는 것이 관건인데, 예. 물을
지금 그 물은 굉장히 성실하게 주셨잖아요. 예. 물을 주셨는데 그때 액비를 갖다가 대신 주는 거죠.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예, 2,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빨리 세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3월부터 새순이 나오기. 이 이파리가 겨울에도 잎을 이게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다. 좀 우중충해져요. 이 이파리가. 우중충해지는데, 우중충해지고 나서 요 가지는 지금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에요. 잎만 떨어진 거예요. 저희 여기 잘라보니까 여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지는 못 잘라요. 근데 어쨌든 이 우중충한 가지가 제 색깔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액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그 액비 쓰시면은 지난번에 액비 구입해 가셨잖아요. 그 액비 쓰시면은 이 나무 가지 자른이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소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3번을 잘랐거든요. 세지소사 성장기에만. 그 재미로 분재를 하잖아요. 가위 들고 설치는 재미로. 놈들이 볼 때는 꼭 신선노름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른 가지를 자르고 나서 이제 산 가지가 보이고 이 상태에서 액비를 갖다 줘가지고 세력을 계속 끌어올린 다음에 일제히 다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는 그 루트에서 하는 몽둥이를 만들라는 비슷한. 네, 몽둥이까지는 아니죠. 몽둥이는 줄기만 남겨놓는 건데 가지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소사하고 잎따기? 예, 잎따기 한 것과 잎따기 비슷한데 개념이거든요. 예, 소사도 그러고 요것도 그러고 외철죽도 그러고 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곡이 잘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일자로 반듯하게 올라갔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만큼 해서 가지를 자르는 거죠. 1, 2cm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진짜 조금 풀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디 사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그마하게 압축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6월달에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르는 거네. 6월달에 잘라주시면 내가 여기서 자르고 갈게요. 예, 알았습니다. 6월달에 뭐 이 나무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아마 3번 찍어야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자를 때 자르고 나중에 또 싹이 튼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세력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목이 송백류하고 달리 이렇게 좀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라고 그러면은 송백류는 이렇게 가지가 멀어지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눈이 안 터나와요. 근데 잡목류나 외철죽 종류는 이렇게 길어졌을 때 짧게 잘라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마디 사이를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저 오늘 가져오기 잘했네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잘라주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잠을 잘 때는 별로 입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튀어나오겠지 하고 자르려고 생각. 그것도 이제 방법은 방법인데 지금 자르는 거, 지금을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상처 자국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겨울에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크면 큰 지장은 안 받는데 어쨌든 상처가 난 채로 겨울을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장 좋은 시기는 2월 달에 자르는 거예요. 2월 말쯤. 그때 이 세력이 강한 나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력이 약한 나무는 봄이 오기 직전, 싹 트기 직전, 그때 잘라주는 것이 가장 나아요. 근데 겨울에 이걸 베란다에다가 빛을 좀 보여주면서 키우는 게 나서요? 아니면 땅 속에 그 토굴 같은 데 넣는 게 나서요?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광합성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토굴에다 넣어놔도 상관이 토굴에다 넣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파리가 있는 것은 미약하게나마 광합성을 해요. 미약하게나마. 베란다에서 안 춥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사같이 잎이 다 떨어지는 나무는 토굴 속에다 넣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잎이 있는 나무는 그래도 햇볕 보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낫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뭐 나무 자체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아주 1년 통틀어서 지금이 나무 영양분이 가장 많을 때예요. 나무 스스로 충실할 때예요. 사람이 잎이 떨어지니까 아 나무가 약해져서 잎이 지는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무는 1년 내내 거기서 광합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다 비축해 놓은 영양분이 가장 충실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힘으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으로 겨울에 나는데 얘는 부자가 아니고 좀 가난한 편이죠.
가난한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겨울을 나는 것이 나무한테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럼 새순이 봄에 밀고 올 때 더 위에서 예, 끝에서 밀고 올라와요. 끝에서 또 밀고 올라오나요? 예, 끝에서 밀고 올라와요. 그때 액비를 주기 시작하라고요? 예. 여기 이제 순을 보면은 나무가 제 색깔이 되돌아오고 순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나무에 액비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꽃은 언제 피나요? 꽃이요? 네.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꽃 보기 좀 힘들 꽃 겁니다. 피면 따봐야 되겠네요. 예. 꽃 피면 따야 됩니다. 예. 꽃 피면 따는 것이 꽃을 하나 피우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을 소비하거든요. 근데 그 영양분 소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나무가 먼저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꽃이 피면은 꽃은 전부 따가지고 꽃봉오리가 맺을 때 보이거든요. 그때 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초보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디 사이를 길게 자라놔도 이 나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자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맞아요. 예. 그 태반인데 사실 나무는 살기 위해서 얘들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본능을 이용해서 분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잘라 들어가도 다시 순이 내미는 것은 나무 생존 본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이와 비슷하게 지금 또 한 주 나무를 가져오셨는데 피라칸사 한번 보죠. 자, 이 피라칸사도 보탬이 짱짱한 나무입니다. 이것도 열매를 보려고 네. 이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착 가져와가지고 분갈이를 이제 했거든요. 나무는 지금 굉장히 고급 수들을 소장하기 시작하셨는데 관리 방법을 제대로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치자하고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다 잘라주면은 단과지라고 그래서 짧은 가지에서 이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여는데 이 나무는 단과지조차도 마련을 못했어요. 사는데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무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거든요. 근데 치자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속까지 말랐고, 그 다음에 마디 사이는 다 길어졌고. 근데 혹시 집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렇습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그 분재를 관리하는데 거의 혁명적으로 본인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무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계속 자르기만 하면은 나무가 점차 말라 죽지만은 일단 지금 더 늦기 전에 굉장히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나무 나머지 50주도 48주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큰맘 먹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부터 지금 작업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 유튜브 영상을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쉽게 말해서 혼자 15년을 하면은 자기 울 안에 갇혀요. 자기 틀 안에 갇혀요. 보고 즐기는 것이 15년이죠. 아니, 근데 저희 같은 고수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는 그 결함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즐기면서 지금 여기에서 열매 열리는 걸 보려고 15년을 기다리셨는데 열매를 정작 못 보신 거예요. 치자 것도 못 보고. 재밌잖아요? 너무나 나무를 애지중지하신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술에서 분갈이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리 갖고 나무가 살까 할 정도로 과감하게 다 자르거든요. 이것도 봄까지 이거 치자고 똑같이 아무도 손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시는 게 좋아요. 봄에 또 새순 나오면은, 새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이 순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다가 중단한 이유가 이 나무의 잎만 떨어져 있고 살아있는 가지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살았다 죽었다를 판별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부분 가지는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가지는 확실히 죽었는데 여기 잘라보면 이게 녹색이 끼어있으면 사는 거고 나무가색으로 마른 건 죽은 거거든요. 그 대충 이렇게 보면은 죽은 가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이 가지를 자르는 데가 이 살아있는 부분까지 맞춰서 잘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파리만 떨어진 나무가 있고, 근데 지금 요 나무는 지금 조금 수영 교정이 약간 필요한 나무예요. 요 가지가 지금 필요가 없는 가지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 두 나무는 세트로 묶어서 내년에 예술표 액비 넣어서 세력을 충분히 끌어올리신 다음에 6월 달에 이게 무성해져 가지고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이제 초보라든가 이게 산순 올라갈 때 뭐 그 미치광이처럼 입이 올라갈 때 안에 순이 죽어버릴까봐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 근데 당연히 잘라야 되죠. 끝에가 하면은 안에는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올라갈 때 그럼 씹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죠. 아니 그럼 아니 근데 그 나무가 수세가 세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는 올라갈 때 자르는데 지금처럼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전체적으로 나무 세력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6월 달까지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는 가지들이 마르지 않아요. 이게 저는 속가지가 마르는 때는 8월달, 7월달, 8월달 아주 뜨거울 때 있죠. 그때 본격적으로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순을 올리려고 하는 힘이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새순을 딱 잘라주면은 그 힘이 밑에 들어가지 않냐. 이 새순은 여기 나와 있는 눈들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눈이. 그래서 만들어진 데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올라와요. 근데 이 가지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을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을 만들어서 겨우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싹으로 밀어낼 힘이 없으면 가지는 마르게 돼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은 그 분재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그 겪기 쉬운,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지만은 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 내용은 초보자들이나 분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진짜 필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알짜배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 가지 자르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내년에 하는데,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되었고, 나무 이렇게 세력이 떨어진 나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이끼는 좀 칫솔로 닦으면 안 되나요? 닦아도 되는데, 이건 또 고템이 하나이기 때문에 붙여놔도 돼요. 그 붙여져 있으면 썩은단 말이에요. 안 썩어요? 썩는 것은 사람 피부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물에 닿아도 안 썩죠. 여기가 근데 상처가 나면은 썩죠. 여기가 상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끼가 붙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핀셋으로 띄우면 됩니다. 핀셋으로도 띄어도 되고, 이게 이제 근데 사람 성격이 이렇게 하면은 고태미로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지저분하다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칫솔 가지고 살살 닦아내면 돼요. 이런 말.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그 화분을 선택할 때 이 사각 화분하고 원형 화분하고 정말 그 뭐 또 기준이 있나요 따로? 나무하고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들이 보면 하각이나 원형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저는 주로 한렵수는 원형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좀 직각이 나무 수형에 따라 달라요. 수형에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나무 수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현해분에 안 어울립니다. 이건 현해분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낮은 사각이나 낮은 원분이 어울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좀 뿌리라도 좀 많이 크라고 좀 많이 들어가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분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납작한 분에다가 분은 아주 납작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분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다음 분갈이 때 이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하고 나무하고 잘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는 좋은 나무들을 자주 보면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약간 분을 낭낭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크게? 한 2cm, 이 소품 같은 경우는 1cm만 커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 맞추기가 나중에 보려면은 그것도 알게 되면 무지하게 까탈스러워요. 저도 분이 지금 거의 한 50개 이상 있어요. 빈 분이. 갖출 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맞추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갖다가 이렇게 대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여기 분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쁠 것 같은데. 그 분 비싼 거잖아요? 비싸더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대보면 알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 있어요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만 보지 네, 말고 네. 나무를 직접적으로 여기 한번 갖다 대면서 여러 개를 대보고서 제일 이쁜 걸 고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진짜 좋은 나무를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지식, 어떻게 보면 초보 분재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 잘못을 여지없이 보여주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